네, 반갑습니다. FAT 2급 15회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급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나오는 패턴이 100점 만점에 이제 객관식 이론이 15개, 개당 2점씩 해서 총 30점 몇 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실기하시는 거 있죠. 실기 시험이 70점인데 구성이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 순서대로 제가 객관식 이론 먼저 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실기 쪽으로 갈 텐데, 실기는 보통 기초정보관리라고 해서 뭐 회사 등록이라든지 거래처 수정이라든지 또는 뭐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가 뭐 정확하게 뭐 시험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총 몇 점이 10점이고, 그리고 전표 입력하는 거 있죠. 그렇죠? 어차피 2급은 뭐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출금 대체 전표를 입력하시는 거래 자료 입력이 보통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10개에서 뭐 한 개당 배점은 좀 틀린데 총 배점은 보통 32점 정도 배점이 되고, 그리고 전표 수정하는 거 있죠. 이미 들어간 전표인데 잘못 분기되어 있으니까 고치세요라고 하는 전표 수정이 2개에서 8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결산하는 거 있죠. 그렇죠? 수동이나 자동 결산을 이용해서 결산하세요라고 하는 게 2개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8점, 그리고 마지막은 들어가 있는 장부, 자료 조회하는 거 있죠. 그렇죠? 뭐 합계자의 시산표를 조회하세요. 뭐 재무제표를 조회해 보세요. 또는 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세요라고 해서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3개에서 12점 배점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70점 나오고, 15에도 거의 뭐 이 패턴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객관식 이론부터 먼저 차례대로 1번부터 풀어볼 텐데, 뭐 간단하게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수도바식으로 필기를 좀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지워야 돼서. 이거 지워도 되죠? 네. 그래서 당연히 문제 풀이반 들으실 때는 기출 문제니까 당연히 문제 풀어보시고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보기를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자, 1번부터 바로 푸겠습니다. 1번은 우리 너무 기초적인 문제죠. 그렇죠? 다음 중 회계사항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계란 것은 결국에 회사의 하루하루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이죠. 그렇죠? 이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 장부 기록이라는 게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전표 입력이 되겠죠. 그렇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서 1년이 끝나면 1년 동안의 모든 거래를 집계가 되면 이 전표가 들어가면 여기서 딱 짠하고 뭐가 튀어나와요? 요약된 우리 표가 나오죠. 그렇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회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계상 출발이 되는 거래가 되려면 당연히 돈이 오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에서는 뭐 제가 정규반에서도 여러 번 처음에 이제 맨 처음 할 때 회계상 거래가 무엇이냐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요게 일반적인 거래 개념이랑, 그리고 회계상 거래가 거의 똑같은데 살짝 틀립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도난 누가 가져갔어요? 도난 당했다. 그렇죠?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도난이나 화재 같은 경우는 재산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거래입니다. 기록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게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약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단순하게 계약서에 사인만 했습니다. 뭐 물건 오고 간 게 아니잖아. 돈 오고 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또는 뭐가 있어요? 주문했다. 그죠? 치킨집에 뭐 치킨 주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치킨이 온 것도 아니죠. 결제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나 주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했다라고 부르지만 회계상으로는 아무것도 오고 간 게 없으니까 거래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회계상 거래가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계약이나 주문. 뭐가 됩니까? 동그라미 3번이죠. 그렇죠? 급여를 300만 원 지급한 게 아니죠.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직원을 채용했다.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 그렇죠? 그래서 경리과에서는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월급 나갈 때 차변의 급여라고 분개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물론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 아닌 게 아니라 계약금이 오고 가면 거래인 거예요. 계약금 오고 가면 우리가 뭐라 분개해요? 계약금 지급한 사람은 선급금, 계약금 받은 사람은 선수금이라고 기록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이 오고 가면 당연히 그건 거래인 거고, 이건 단순하게 그냥 근로계약한 거죠. 그렇죠? 종이에다가 사인만 했습니다. 끄적끄적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2번 이해하시겠죠?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종업원의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랑 소득세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때 분기 물어봤죠.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임이라고 하죠. 우리 급여 줄 때 급여가 100이라고 치면 100을 다 안 주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급여 지급일 날 급여를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이 급여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세금이 붙잖아. 소득세 같은 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해서 잡아두죠. 이거 회사 게 아니에요. 회사가 대신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직원한테는
90만 주고 내가 요거 들고 있다가 너 대신 내줄게 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납부 시점에는 요 예수금을 갖다 내는 거죠. 그렇죠? 예수금 10 그리고 현금 10 이렇게 해서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서 국가에다가 또는 뭐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다가 이제 공과금을 갖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해 오는 게 납부할 때 차변해 오는 건 예수금이 되겠지.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가수금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의 가수금은. 가수금 돈 들어왔을 때 돈 들어오긴 들어왔어. 현금이 100이 들어왔어. 근데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 그때 대변에 가수금 임시 계정이래요. 그렇죠? 잠깐 쓰는 거. 뭐 선수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은 계약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현금 받았다. 대변은 선수금이라고 분개하죠. 그렇죠? 자, 되셨죠? 3번 하겠습니다. 풀어보셨죠? 예, 풀어보셨다는 거 믿고 지금 제가 풀이하는 거니까. 자, 다음 중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이 아닌 것은,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을 물어봤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담고 있는 표죠. 여기 제가 미리 써놨거든요.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담고 있는 표인데, 그럼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에 이자 수익은 뭐예요?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그렇죠? 영업의 수익.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애. 동그라미 2번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에 대손충당금은 뭐 하는 애입니까? 대손충당금은. 여기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죠.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당자에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이 있으면 매출채권 밑에 우리 차감 계정이잖아. 매출채권이 100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마이너스로 10을 쓰죠. 그렇죠? 100만 원 받을 거 중에 10만 원 정도는 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우리 자산 차감 계정이잖아. 그렇죠?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지. 동그라미 3번에 복리후생비는 너무나 당연한 판매관리비죠. 그렇죠? 손익계산서의 비용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형자산 생각비도 마찬가지로 판매관리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다음 중에 수정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죠. 이 시산표란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장부를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결산하기 전이 이게 수정전이라고 했으니까 결산 전에 시산표란 게 이거잖아요. 시험 삼아서 계산해보는 표, 이게 시산표죠. 그렇죠? 그 시산표란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분기할 때 논리가 뭐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을 똑같이 기록하죠. 그렇죠? 1년 동안. 차변에 그리고 대변했을 때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쭉 기록하잖아요. 차변에도 100, 대변에도 100. 차변에도 10, 대변에도 10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러니까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을 똑같이 기록했으니까 1년 전체를 합한 금액이 XXX 나오겠죠. 그렇죠? 거래가 아무리 많더라도 뭐 수백만 개 되더라도 그렇죠? 대변을 다 더한 금액이 XX가 나오겠지. 그렇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똑같이 1년 동안 기록했다면 다 더한 것도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 논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시산표죠.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이 안 맞으면 무슨 뜻이에요? 분기할 때 뭔가를 잘못한 거지. 그렇죠? 뭔가 잘못 예를 들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한쪽에 100을 쓰고 한쪽에 예를 들어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1000을 썼다든지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을 다르게 분기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케이스예요? 한쪽에만 금액을 쓰고 100을 쓰고 대변은 아예 금액을 안 썼어요. 그렇죠? 한쪽을 누락한 케이스. 이 경우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근데 발견할 수 없는 논리예요. 어떤 케이스는 아예 모르겠느냐 이런 건 모르겠지.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을 기록해야지 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이 100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통째로 차변하고 대변을 통째로 빠뜨렸어요. 통째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시산표를 못 잡아내겠죠. 이게 빠졌는지. 그렇죠?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에 이런 거죠. 차변 대변의 금액을 잘못 쓰거나 서로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한쪽에만 쓰고 한쪽을 아예 빠뜨리거나 이럴 때는 시산표가 잡아낼 수 있는데 차변에도 금액을 안 쓰고 대변에도 금액을 안 써서 아예 분기를 안 한 거지. 이런 케이스. 그렇죠? 이런 케이스는 아예 못 잡아내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걸 찾아내시면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죠. 그렇죠? 분계 내용에 차변에 대변에 전기가 누락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차변하고 대변을 다 분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이해하실 때 아예 통째로 빠져 있으면 안 들어가시니까 모를 거 아니겠죠.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되셨죠? 그래서 다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쪽이 금액을 잘못 기록하거나 그렇죠? 그게 동그라미 3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의 금액을 누락하거나 이런 케이스. 그렇죠? 이게 동그라미 1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변 분계를 누락했다. 이쪽에 100을 쓰고 이쪽에 0을 썼다. 이런 것들. 그렇죠? 안 썼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4번. 동그라미 4번이 답이고. 지워도 되죠? 그리고 5번은 항공의 재무상태표 중에 건물을 갖다 판 자료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여기 보시면 작년 말에 2015년 12월 31일 작년 말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건물이 1000만 원 있고
밑에 우리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이 있고 장부 금액이죠. 살아있는 장부 금액이 700인 상태에서 그 다음 자료 2번을 보시면 하루 지나서 갖다 팔았대요. 이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2016년도 해봅시다. 1월 1일 날 분기 어떻게 해요?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다 지워야 되겠죠. 그죠? 건물을 당연히 취득원가로 지워야죠. 1000만 원 지우고 얘 없어질 때 여기 딸려있던 우리 차감 계정 같이 없어야 되겠지.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줄여 쓸게요. 감누액이라고 해서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300을 없애는 거죠. 여기 장부가잖아요. 요게 그죠? 건물의 장부가는 700인 상태에서 얼마에 팔았냐 하면 800 받고 팔았대요. 현금 800 받고. 그럼 당연히 뭐가 잡히겠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잡히겠죠. 그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이 잡히겠죠. 700짜리인데 800이 팔았으니까. 그죠? 여기 잡히겠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보기를 쭉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건물의 장부 금액은 700이죠. 800이 아니라.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죠. 1300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갖다 팔았을 때 처분이익은 100이 잡힌다. 맞죠? 동그라미 3번이 맞는 얘기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건물 처분 시에 대변에 붕괴되는 금액의 건물은 1000만 원이죠. 700이 아니라. 이게 뺀 게 700이고. 그죠?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지. 지울게요. 네. 지웁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보시면 가와 나의 거래를 분기할 때 차변에 나타나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뭐 이미 답에 다 분기되어 있으니까. 가를 보시면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 맞죠? 지금 차변 물어봤으니까. 대변에 현금이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없어지죠. 부채 감소. 그죠? 그리고 나 전기료 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일단 차변에 수도 강렬비, 그렇죠? 비용 생기겠지, 그렇죠? 대변은 보통 예금이 되겠죠. 따라서 차변에 잡힐 금액은 부채 없어지는 거, 그리고 나는 비용 생기는 거 찾으시면 되겠지,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부채 감소, 비용 발생. 되셨죠?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계산해서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한번 볼까요? 분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냐면 이게 객관식 이론이라고 해서 객관식 이렇게 답만 체크하실 게 아니라 이게 분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 그 거래자료 인정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2016년도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만 원이 있대요. 대손 충당금은 차변의 잔액이에요? 대변의 잔액이에요? 대변 잔액이죠. 표시할 때는 물론 차변의 마이너스인데 매출 채권 밑에 마이너스지만 원래 대변 잔액이죠. 그렇죠? 대변에 25만 원이 있었대요. 25만 원 이거 봅시다.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작년 올 초에 25만 원이 일단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대변에, 그죠? 그리고 나서 올해 와서 4월 12일 날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거래처가 파산해서 외상 매출금 12만 원과 받으러 온 5만 원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었다. 두 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묶어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죠. 통째로 없앨게요. 4월 12일 날 원래 분계는 외상 매출금 108번 코드 따로 받으러 온 110번 코드 따로 써야 되는데 그냥 객관식이니까 매출채권이 다 없어져. 맞죠? 얼마냐 하면 합쳐서 17만 원이죠. 차변에 뭐를 써요? 또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것을 와서 대손 터졌을 때 대손충당금으로 메꾸는 거죠. 그렇죠? 잔액이 지금 25만 원 있으니까 이거 다 커버할 수 있잖아. 그렇죠? 17만 원을 다 몽땅 대손충당금으로 메꾸고 나면 이건 25만 원에서 17만 원 줄였으니까 충당금 얼마 남아있겠어요? 잔액이 8만 원 남아있겠지.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지.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 묶은 것을 물어봤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저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게 분기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그죠? 현금 따로, 보통 예금 따로, 당좌 예금 따로, 이렇게 따로 분기하는데 재무 상태표에다가 표시할 때 이렇게 하나는 묶어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통합 계정이라고 그러죠. 통합, 묶어라. 여러 개 계정 과목을 분기할 땐 따로따로 하되 재무 상태표에는 복잡하니까 한 개로 묶어서 표시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현금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란 것은 현금 성격의 자산, 언제든지 현금처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 통장은 보통 예금 통장하고
당자예금 통장이죠. 그렇죠? 요거는 자유롭게 빼서 쓸 수 있다. 들어가죠. 그렇죠? 이 현금에는 또 뭐도 포함돼요? 수표도 포함되죠. 그렇죠? 우리 자기압수표 같은 거 당연히 현금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포함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온다면 금융상품 중에 만기 석 달 이내, 3개월 이내 금융상품도 포함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인데 정기예금이 만기가 1년이 아니라 정기예금 한 달짜리 가입했어요. 한 달 뒤에 만기에 원금 타요. 그죠?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이니까 만기 한 달짜리 정기예금도 뭐냐? 곧 현금이잖아. 그렇죠? 곧 현금이니까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라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대답한 애들을 찾아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유동용인가요? 예. 보통 예금 포함됩니다. 맞죠? 보통 예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진주가 자기 압수표도 포함되죠. 무슨 수표. 그렇죠? 그리고 정봉이가 외상 매출금도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이거 아니죠.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그리고 미호기가 마지막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이죠. 얘는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하고 자기 압수표를 얘기한 동그라미 2번이 답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정기반 수업할 때도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수표 뭐 여기에 현금에 들어가는 게 통화랑 통화대형 증권이라고 해서 뭐 이 국공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런 거 쭉 떠들었거든요. 지금 정기반 하니까 이거 다시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지울게요. 네. 자, 그리고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1부인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이게 보시면 결국에 광고 선전비를 썼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잠깐 볼게요. 광고 선전비란 게 손익계산서 카테고리에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광고 선전비. 그럼 광고 선전비 판매관리비가 늘었다. 그렇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맞죠? 매출총이익에서 얘 뺀 게 영업이익이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이다. 이익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답은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매출원가는 아무런 영향 없죠. 판매관리비니까. 그렇죠? 이거 가만히 있겠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왜? 판매관리비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늘었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얘 밑에 있으니까. 그죠? 감소하겠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판매관리비는 증가하겠지. 광고 선전비가 판매관리비 해당되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요 손익계산서 모양새 당연히 기출문제 풀이반인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0번을 볼까요? 10번. 손익계산서 계속 보면서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랑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1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고 동그라미 2번의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이고 당연히 순매출액이죠. 이런 거 있죠. 여기 적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얘는 1년 동안 총 매출한 금액에서 뭘 빼냐 하면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도 빼죠. 매출 애누리 환입. 그리고 매출 차감계죠. 매출 할인도 빼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기에서 보시면 상품 매출 코드가 401번 코드 쓰잖아요. 상품 매출이 401번이니까 상품 매출했다가 나중에 이거 발생하면 뭘 써요? 차감 계정 402번 코드 쓰죠. 매출 애누리 할인. 그런 게 있죠. 매출 할인은 403번 코드 쓰죠. 그렇죠? 그럼 401번에서 402번, 403번을 자동으로 도전 프로그램이 실기해서 차감해서 순매출액을 딱 갖다 놓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순매출액을 쓰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영업수익이란 것은 영업수익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한 수익은 매출액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영업의 수익은 뭐 이자 수익 같은 거 그렇죠? 우리 회사가 슈퍼 상품 파는 회사라면 이자 받는 거, 배당금 받는 것은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그게 아니라 주된 영업 활동이죠. 그렇죠? 발생한 수익이다.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의 예측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이런 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 이게 손익계산서라는 거 결국 과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일어난 걸 기록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 10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쭉 보는 거예요. 보니까 매년 10년 동안 보니까 매년 10%씩 매출액이 성장했어요. 그거 보고
미래를 예측하겠죠. 아, 내년에도 10% 성장하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은. 자,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요? 11번. 다음은 항공의 2016년도 회계 자료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는 물어봤죠. 영업이익은 요놈이고 당기순이익은 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수익만 갈라드릴게요. 비용도 갈라드릴게요. 매출액이 3만 원 이거죠. 매출액이 이거잖아. 그렇죠? 매출액 3만 원이고 수익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매출액 그리고 이자 수익은 얘죠. 영업의 수익 얘죠. 500원이죠. 그렇죠? 500원. 그렇죠? 그리고 매출원가는 8,200원입니다. 8,200원. 그렇죠? 그리고 급여부터 나머지 애들은 쭉 다 판매 관리비입니다.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전부 다 판매 관리비거든요. 이자 비용 빼고 이자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 급여부터 임차료까지는 싹 다 판매 관리비니까 다 더해 보시면 판매 관리비가 얼마 나오냐 하면 13,150원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얘에서 여기 빼고 여기 빼면 되겠죠. 그렇죠? 빼면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냐 하면 8,650원 나오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업 딴 거 없으니까 영업의 수익 더해 주시고 영업의 비용인 이자 비용을 빼보시면 중간에 아무것도 뭐 소득세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8,350원 나옵니다. 아셨죠? 검증 3만 원에서 8,200원. 한 번만 검증해보고 갈게요. 3,000원, 250원.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판매 관리비랑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자 비용 아니면 기부금 같은 거. 자, 그리고 12번 볼까요? 다음 중 투자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봐요. 투자 자산 저쪽 가서 재무상태표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크게 우리 자산은 유동, 비유동으로 가르고 비유동 자산을 다시 4개로 가르죠. 그렇죠?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자산. 사용하는데 형태가 있어요. 유형 자산. 사용하는데 형태가 없어요. 무형 자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왕따 당한 애들.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딴 데 못 들어가서 모아놓은 애들 기타 비유동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거기서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거 투자 목적. 그죠? 투자 목적.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투자입니다. 아니죠. 유형이죠. 사용하는데 형태가 있잖아. 토지. 그죠? 유형 자산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정규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땅 있잖아요. 땅을 무조건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것은 유형자산이죠. 그렇죠? 이때는 유형자산으로 봐서 개정 과목이 토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슈퍼 상기업인데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인데 땅을 샀어요. 왜? 투자 목적으로. 땅값 오르면 팔려고. 투기 목적. 그렇죠? 이때는 투자 자산으로 가서 이름이 바뀌죠. 투자 부동산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땅을 장부에다가 상품이라고 쓰는 회사가 있어요. 즉 재고 자산으로 쓰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일까요? 땅 사고 파는 게 업인 회사, 즉 부동산 매매 회사. 그렇죠? 그래서 판매 목적,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 생각하시면 돼요. 땅 사고 파는 게 업인 회사. 이 사람들은 땅은 뭐예요? 상품이죠. 슈퍼마켓에서 저기 파는 물건하고 똑같은 거지. 이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유형자산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 이건 뭐예요? 재고죠. 그렇죠? 주된 영업활동의 판매 목적 재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 마찬가지예요. 투자자산은 1년을 초과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형자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투자자산은 영업활동 이외, 즉 우리 회사는 부동산 매매 회사가 아닌데 그 얘기죠.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투자 자산이다. 저는 땅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13번 이건 개정 과목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사무실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는 뭐죠? 통신비죠. 그렇죠? 네, 너무 정확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14번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 금액을 물어보죠. 그래서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6년도 12월 31일 날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장부 금액이면 비품 내가 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그렇죠? 장부상 순수하게 남아있는 금액, 여기 장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요 뺀 금액, 이걸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부르죠. 그럼 일단 얼마 주고 샀냐면 2016년도 10월 1일 날 비품을 400 주고 샀대요. 올해 첫 해니까 올해 처음 감가상각 처음 한 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적혀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 얼마냐면 보통 정액법 나오거든요. 400만 원인데 보시면 내역연수 5년에 잔존가치 0원, 그렇죠? 그럼 나누기 5년 하시면 되겠지. 이건 1년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월할 상각, 연도 중에 샀다면 사용한 기간만큼만 월할 상각하세요. 10월부터 12월까지니까 1년 12달 중에 3개월 만에 하셔야 되겠지. 이게 월할 상각이죠, 그렇죠? 월할 상각.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첫 해 감가상각비 이꼴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잖아요. 첫 해니까 이게 20만 원 나오거든요. 맞죠? 80에 4분의 1 맞죠? 12분의 4 맞추면 따라서 장부 금액은 38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적혀야 될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되셨나요? 네. 연도 중에 사면 항상 우리 생각하셔야 될 게 월할 상각하는 거. 지울게요. 네. 마지막 15번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좀 이따 팔아야지. 그는 좀 이따가 1년 안에 팔목적, 그렇죠? 화끈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일 당장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16년도 4월을 분기 한번 해볼게요. 4월 15일 날 주식을 샀대요. 100주를 한 주당 7,000원 가로해서 액면금액 5,000원. 액면금액은 하나도 안 중요하죠. 내가 산 7,000원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적어야 될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인가요? 일단 주식의 취득금액은 100주 곱하기 7,000원 하시면 70만 원 잡혀야 되겠죠. 그죠? 뭐 돈 보통 예금 통장으로 빠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우리 클릭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식 거래하시면 클릭할 때마다 수수료 나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 3만 원이 나갔다라고 하죠. 똑같이 보통 예금에 3만 원 나갔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상품을 살 때 운반비는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자산은 그렇잖아요. 유형 자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토지를 살 때 취득세란 것은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토지죠.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물건 살 때 들어가는 돈인데 걔는 원가에 집어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의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수수료 나갔어요. 그러면 금액이 3만 원 나갔죠. 얘는 단기 매매 증권에 넣지 말고 그냥 비용 처리 바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급 수수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급 수수료. 그렇죠? 정규반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일단 비용이에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근데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지급 수수료 하는데 만약에 실기에서 이게 나온다면 지급 수수료 코드가 있어요. 이게 도전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831번이 지급 수수료거든요. 831번은 문제가 뭐냐면 판매 관리비란 말이에요. 판매 관리비.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실기에서 그렇죠? 900번대를 쓰셔야 돼요. 900 땡땡으로 분명히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품을 사고 파는 뭐 쉽게 슈퍼마켓 생각하세요. 슈퍼마켓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따라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판매관리비 코드인 800번대를 쓰시면 안 되고 시험에서 900번대로 등록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00 몇 번에. 따라서 900번대인 영업의 비용 쓰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주식 사고 파는 거 슈퍼마켓에서 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실기시험에 나온다면 요거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객관식 이론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어서 이제 실기 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 꼭 반드시 또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